2026년 1월 27일 오늘 증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엔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에 한국이 떨었지만 오후 3시 30분 마감 상황은 어땠습니까?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그것도 사상 처음으로 5,084포인트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개장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에 관세를 다시 2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죠. 현대차와 기아는 장 시작하자마자 4%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어땠을까요?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그 물량 아주 싼 값에 맛있게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코스피를 5,084포인트 역사적 신고가로 올려놨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입보다 더 강력한 실체에 반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AI 칩에 HBM을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 하나가 미국의 관세 위협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린 거죠.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그냥 언제나 그랬듯 협상용 소음이라고 증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의 80만원 돌파 시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16만원 턱밑까지 추격했죠. 이 반도체 쌍끌이가 관세 공포를 짓밟고 지수를 역사적 신고가로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하이닉스 몰빵하자.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미 뉴스는 나왔고 가격은 천장을 뚫었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반도체를 오래전에 사서 보유하며 즐기고 있지 추격 매수하며 몰빵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로 빵빵해진 지갑을 들고 저평가 우량주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미 잔치가 벌어진 반도체 외에도 이 뜨거운 돈들이 흘러들어갈 다음 타자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보여준 힌트는 명확합니다. 실체가 있는 놈은 트럼프도 못 막는다. 반도체라는 하드웨어가 깔렸습니다. 그럼 그 위에서 뛰어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정책 수혜주, 바로 이곳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다음 기회를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형님인 코스피는 5,000고지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우인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코스닥의 상대 강도는 역사적 하단인 -2, 표준 편차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 10년 통틀어 코스피 덩치가 커진 것에 비해 코스닥이 이렇게 쌌던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의 돈은 물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코스피가 5,000을 찍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면 그 낙수 효과는 필연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코스피 5,000 다음 타겟은 코스닥 3,000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로 먼저 달리면 그 뒤를 이어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하며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7% 넘게 급등한 건 단순히 많이 빠져서 오른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격차 좁히기 베팅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죠. 정부 정책의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 이후의 과제로 코스닥 3,000 육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말로만 육성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실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최대 150조 원의 모험 자본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같은 각종 규제 빗장도 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내수와 코스닥에 돈을 돌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정책의 핵심 수단이 디지털 자산과 토큰 증권이라는 점입니다. 2월에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고 코스닥 3,000 돌파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재명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 부양의 핵심 엔진으로 디지털 금융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 밀고 코스닥 띄운다는데 그럼 STO,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사야 하나? 변동성 심한 코스닥 테마주 따라가야 하나? 솔직히 무서우실 겁니다. 정책의 방향은 맞는데 투자 대상으로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스닥 ETF를 삽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종목을 눈여겨봅니다. 이 또한 좋은 전략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정부가 깐 디지털 자산이라는 판 위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어갈 인프라를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네이버에서 찾았습니다. 네이버는 코스피 대형주인데 코스닥 정책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이슈입니다. 올해 6월 30일 합병을 완료하여 국내 최대 블록체인 기업을 내재화할 예정입니다. 작년 6월에 두나무 합병 기대감으로 6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죠. 두나무가 어디입니까? 바로 업비트의 운영사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살리겠다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고 스테이블 코인, 토큰 증권을 허용하면 그 거래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결국 증권사와 거래소입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그 막대한 수익이 합병을 통해 네이버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연결고리입니다. 정부는 코스닥과 디지털 자산을 정책적으로 밉니다. 그 정책의 수혜를 입어 거래량이 터지면 그 과실은 플랫폼 주인인 네이버가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네이버페이의 결제망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고 네이버 증권 서비스 내에서 STO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강력한 금융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정부 디지털 정책의 핵심 파트
파트너로 테마주처럼 흔들리지 않고 숫자로 증명되는 실체, 이것이 우리가 코스닥 정책을 보면서 코스피의 네이버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I 산업의 흐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칩을 깔았다면 이제는 그 위에서 서비스를 돌릴 기업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수혜주로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증권가 리포트를 뜯어보면 현재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만 원에는 방금 말씀드린 두나무 합병 효과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네이버 본업인 쇼핑과 광고가 회복되는 것만 계산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6월 합병이 완료되고 업비트의 현금 흐름이 네이버 장부에 찍히기 시작한다. 목표 주가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병하니까 덩치가 커진다 정도가 아닙니다. 수익의 질이 바뀝니다. 현재 업비트 수익의 96% 이상은 개인이 사고 파는 중개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코인 거래만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과 기관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ETF가 상장되고 토큰 증권과 같은 실물 연계 자산이 발행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를 볼까요? 지난 3분기 기준 리테일 수수료 비중이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기관 수수료, 스테이블 코인 유통 수익, 스테이킹 서비스 등으로 돈을 법니다. 네이버와 합병한 두나무도 바로 이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수료에만 의존하던 두나무가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네이버 덕분에 돈 버는 파이프라인이 수십 개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장 가능성은 아직 네이버 주가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나무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 두나무의 장외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4만 3천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합병 반대 시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43만 9천 원대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청구권 가격보다 무려 10만 원 가까이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금 이슈를 고려하더라도 이 괴리는 너무 큽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합병이 진짜 될까 하는 불확실성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3월 공정위 심사가 통과되고 불확실성이 거치는 순간 이 괴리율만큼의 주가 상승은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남들이 불확실하다며 던질 때 우리는 이 숫자의 괴리를 보고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두 가지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첫째, 소음에 팔지 마십시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아시다시피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정책의 캘린더를 체크하십시오. 2월 임시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에는 네이버 두나무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 전에 3월을 주목해야 합니다. 3월에 공정위의 합병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심사가 통과되는 순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는 1차적으로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6월 뉴스 기다릴 때 우리는 3월 길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정들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미래를 읽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본질을 이해했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말이죠. 내일도 리포트와 뉴스 수천 페이지 분석해서 딱 핵심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